눈의 여왕. 옛날 한 악마에게 아름다운 것을 모두 밉게 보이게 하는 이상한 거울이 하나 있었어요. 악마는 거울로 여러 가지 물건을 비춰보며 재미있어 했어요. 하느님을 이 거울에 비추면 어떻게 보일까? 어느 날 악마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몰래 하느님을 비추었어요. 그 순간 거울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깨진 거울 조각들이 인간 세상으로 떨어졌어요. 그 거울 조각에 가슴이 찔리면 그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나쁘게 보였어요. 인간 세상에 카이라는 남자아이와 겔다라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카이와 겔다는 작은 정원을 만들어 놓고 장미도 키우고 그림책도 보면서 늘 사이좋게 놀았습니다. 겔다와 나란히 앉아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카이가 말했어요. 겔다야,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이상한 것들이 떨어지고 있어. 그러더니 카이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아야, 눈이랑 가슴이 뭔가에 찔린 것 같아. 겔다가 놀라서 다가왔어요. 카이 괜찮니? 왜 그래? 시끄러워, 저리 가. 카이는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거칠게 변했어요. 카이는 겔다와 함께 키우던 장미도 뽑아버렸어요. 그만해, 카이. 왜 그러니? 에잇, 벌레 먹은 장미가 뭐가 좋다고 그래? 카이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니 다시는 겔다와 놀지 않았어요. 어느새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혼자서 썰매를 타고 있는 카이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어요. 여인은 미소를 띤 얼굴로 카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카이는 무엇에 홀린 듯 자신의 썰매를 여인의 커다란 썰매에 매달았어요. 썰매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 순식간에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눈의 여왕이었어요. 썰매가 너무 빨리 달리자 카이는 무서웠어요. 그러자 눈의 여왕은 카이에게 미소를 지으며 자기 썰매로 옮겨 타라고 했어요. 눈의 여왕은 카이를 태운 채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날아올랐어요. 며칠이 지나도 카이가 돌아오지 않자 겔다는 걱정이 되어 찾아 나섰어요. 그러던 중 카이를 보았다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카이는 말이 끄는 멋진 썰매에 자기 썰매를 매달더니 곧 마을을 떠났단다. 그러나 얼마 못 가 그만 강에 떨어지고 말았지. 그 말을 들은 겔다는 강으로 가서 구두를 강물에 띄우며 빌었어요. 강의 신이여, 제 구두를 드릴 테니 제발 카이를 돌려주세요. 그러나 구두는 겔다에게 도로 돌아왔어요. 겔다는 계속해서 구두를 강물에 띄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구두는 다시 돌아왔어요. 겔다는 구두를 강에 띄워 보내려고 작은 배를 타고 강 한가운데로 갔어요. 바로 그때 겔다를 태운 배가 떠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강의 신이여, 저를 카이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겔다를 태운 작은 배는 마법사 할머니가 있는 곳까지 흘러왔어요. 귀여운 아이로구나.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지? 마법사 할머니는 겔다를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겔다는 카이를 찾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라면 북쪽으로 갔지. 무척 먼 길이니까 여기서 쉬었다 가렴. 할머니는 겔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겔다의 머리를 빗겨주었어요. 그런데 그 머리빗은 지난 날을 잊게 하는 마법의 빗이었어요. 할머니는 늘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워서 귀여운 겔다를 곁에 두려고 마법을 걸었던 것이에요. 겔다는 카이의 일을 잊고 그곳에서 할머니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꽃밭에서 놀던 겔다는 장미가시에 손을 찔렸어요. 아야! 그 바람에 겔다는 마법에서 풀려났어요. 맞아, 이것은 카이와 내가 함께 키우던 장미야. 나는 카이를 찾아 떠나야 해. 카이의 일이 생각난 겔다는 북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점점 추워지고 눈보라까지 몰아쳤어요. 겔다가 추위에 떨며 잠시 쉬고 있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겔다는 까마귀에게 카이를 아는지 물었어요. 그 아이라면 알지. 성에 들어와서 왕자가 된 남자아이를 찾는 거로구나. 까마귀야, 나를 성으로 데려다 줘. 까마귀는 겔다를 성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성에 살고 있는 내 여자친구의 안내를 받도록 하자. 겔다가 까마귀를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가자 까마귀의 여자친구가 겔다를 왕자의 방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그 방에는 카이와 아주 많이 닮은 왕자가 자고 있었어요. 카이, 일어나. 너는 누구니? 왕자는 카이가 아니었어요. 겔다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머, 미안합니다. 겔다는 왕자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착한 왕자는 겔다를 위로하면서 말이 끄는 훌륭한 썰매와 여행에 필요한 물건을 준비해 주었어요. 왕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까마귀들도 고마워. 카이를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해서 가요. 겔다의 썰매는 북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어느 날 숲을 지나는데 갑자기 긴 칼을 든 무서운 산적들이 나타났어요. 산적들은 썰매를 빼앗고 겔다에게 무시무시한 칼을 들이대며 다가왔어요. 잠깐 기다려요. 이 아이는 내가 맡겠어요. 그때 산적의 딸이 나타나 겔다를 구해주었습니다. 내 방으로 가자. 겔다는 머뭇거리며 산적의 딸을 따라갔어요. 어머, 비둘기가 있네. 방 안에는 비둘기가 아주 많이 있었어요. 산적의 딸은 비둘기를 친구로 삼고 있었어요. 산적의 딸은 새로운 친구가 생기자 무척 기뻤어요. 그래서 겔다에게 고기를 구워주며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겔다는 산적의 딸에게 카이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북쪽으로 가고 있었구나. 그때 비둘기 한 마리가 말을 했어요. 카이라면 눈의 여왕의 썰매를 타고 라플란드로 갔어요. 눈의 여왕이 사는 진짜 성은 더 북쪽에 있어요. 산적의 딸은 술록에게 겔다를 여왕의 성까지 태워다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겔다는 술록을 타고 북쪽으로 향했어요. 술록은 라플란드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어느덧 산적의 딸이 챙겨준 음식도 모두 떨어졌어요. 겔다는 무척 배가 고팠지만 카이를 찾을 때까지는 쉴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겔다는 라플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술록은 어느 작은 집 앞에 겔다를 내려주었어요. 그 집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겔다에게 먹을 것을 주며 말했어요. 여왕의 성은 핀란드에 있지. 여기서 더 북쪽으로 가야 돼. 편지를 써줄 테니 핀란드에 사는 할머니를 찾아가거라. 겔다를 태운 술록은 다시 북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마침내 핀란드에 도착한 겔다는 편지를 가지고 라플란드의 할머니가 소개해준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부탁이에요. 카이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너의 착한 마음씨와 용기가 카이를 구하는 제일 큰 힘이란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곳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뿐이란다. 겔다는 다시 술록을 타고 할머니가 가르쳐준 길을 따라 달렸어요. 그때 갑자기 무시무시한 소리와 함께 눈의 괴물이 나타났어요. 여왕의 부하들이 겔다를 방해하려고 나타난 것입니다. 하느님 도와주세요. 겔다는 하느님께 기도했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 겔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하얀 입김 속에서 용감한 병사의 모습을 한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들은 눈의 괴물과 용감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겔다가 기운을 되찾을 수 있도록 따뜻하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드디어 겔다는 눈의 여왕이 있는 성에 도착했습니다. 눈과 얼음으로 만들어진 성은 아름답게 빛났지만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마침 여왕은 성 안에 없었어요. 긴 얼음 복도를 지나 큰 방으로 들어가니 카이가 얼음 조각을 쌓아 올리며 놀고 있었어요. 카이, 나야, 겔다야. 창백한 얼굴을 한 카이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카이, 왜 나를 몰라보는 거야? 겔다의 뜨거운 눈물이 카이의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카이의 가슴에 박혀있던 거울 조각이 스르르 녹았어요.
겔다. 정신을 차린 카이는 겔다를 알아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자 카이의 눈에 있던 거울 조각도 녹아버렸어요. 자, 카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두 사람이 성에서 나가려고 할 때 눈의 여왕이 돌아왔어요. 카이, 제발 날 떠나지 마. 겔다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러자 얼음으로 된 성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눈의 여왕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겔다의 착한 마음씨에는 눈의 마법도 듣지 않는구나. 잘 가라, 카이, 겔다. 눈의 여왕은 오로라 저편으로 쓸쓸하게 사라졌습니다. 우리 다시 장미꽃을 예쁘게 키워보자. 사이좋은 친구로 돌아온 카이와 겔다는 손을 잡고 그리운 집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끝.